네, 안녕하십니까. 코아드는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그 PX4와 이제 가제보로 지금 로스트 드론 시뮬레이터 만들기 강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좀 이 멤버십 시작하고 진짜 그 영상을 지금 다 예전 영상을 지금 다 새로운 영상 최신 버전으로 다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제가 그냥 무료 영상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거 뭐 공짜인데 뭐라고 그냥 뭐 이래 대충 했는데 이제 그 유료 이제 회원제로 하는 영상이고 그래서 그 예전 영상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이게 이거를 참 돈 받고 이거를 보시라고 하기가 제 양심에 도저히 이거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쓰레기 같은 그 영상을 이거를 돈을 내고 보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날도둑놈 같아서 이제 교재도 그렇고 지금 영상도 그렇고 강좌 내용을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그 개선을 지금 내용하고 컨텐츠의 내용하고 교재 품질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요게 그 PX4 가제보 그 로스트 드론 시뮬레이터 만들기 강좌를 한동안 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제가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뭐 시간이 나는 대로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정보다 조금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요거 말고도 다른 강좌들 제가 계속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런 강좌들 보시면은 뭐 충분히 뭐 다른 것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로스트와 가제보 기초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제보에서 이제 로스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지브릿지입니다. 지지브릿지. 로스 지지브릿지. 로스 지지브릿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실 이제 가제보하고 로스하고 어떻게 통합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센서 타입별로 해서 지지브릿지 사용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 로스 좀 해보신 분들은 뭐 가제보랑 로스 조금 해보신 분들은 요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로스2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드론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로스에서 좀 기초가 되는 지식들 로스가 사실 중요하죠. 로스가 중요합니다. 로스가 가장 그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이제 우리 앞으로 이게 다 이제 드론도 로봇이기 때문에 그 이제 로스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를 모르면 사실 뭐 픽소크, 마블링크 뭐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앞으로 로스 세상이기 때문에 로스 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 이제 실제적으로 그 가제보에서 이제 드론 모델링하는 순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하고 가제보 기초 부분에서 여기 이제 뭐 로스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는 부분 여기 나와 있고요. WSL 설치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놨고요. 하니까 그 영상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험블 설치
기본 설명에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로스2 그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 튜토리얼 쪽에 제가 그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로스트 요 강좌 영상도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것도 사실 조금 이게 한 2년 됐어요. 2년 전에 만든 그 로스트 강좌 영상인데요. 지금 보니까 좀 저도 사실 로스트를 이걸 처음 공부하고 나서 바로 그때 만든 영상이어서 저도 그렇게 로스트를 많이 그 당시만 해도 로스트를 그렇게 많이 활용해 보질 않았어서 좀 뭐 교과서 내용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고서 핵심을 좀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요. 오늘 이것도 한번 강좌 이제 제가 새로 싹 업데이트를 할 건데, 로스2에 대해서도 오늘은 한번 이 로스2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로스2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 로스2를 배우고 쓰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의 팁 같은 거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2는 로스1에서 이제 개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스1이 좀 워낙 허접했어요. 허접해가지고 이제 가장 허접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이 통신 계층이 되게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계층이 그냥 TCP/IP 소켓 통신하는 방식이었는데, 로스2가 이제 미드웨어라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DDS라고 하는 미드웨어가 들어가서 얘가 특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통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통신이 끊겨도 이 데이터 토픽이나 서비스가 분실되지 않고 이 DDS라는 중간 레이어 계층에 저장돼 있다가 연결이 되면 보내준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보안 부분, 그 로스1은 보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해킹이에요. 그냥 다 보였어요. 그냥 패키지 다 보여서 남의 로봇 그냥 내가 끌고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로스2에서는 DDS에 이제 보안, 서명, 키, 뭐 암호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기능이 하여튼 월등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보안 기능이 월등하게 강화됐고, 그리고 OS가 이제 그 리눅스만 사용됐었는데, 지금 로스2는 윈도우즈, 매킨토시 이제 다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로스1에서는 로스코어라는 노드가 반드시 먼저 떠 있어야 됐었습니다. 로스코어. 근데 그 로스2에서는 로스코어 마스터 노드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실행시키면 걔가 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구조가 보다 좀 편리하게 바뀌었고요. 신뢰성도 대단히 향상됐고, 보안성도 향상됐고, 범용성도 향상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스1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개발 라이브러리도 다 바뀌고, 문법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법도 바뀌고. 그래서 로스1 소스를 로스2에서 그냥 못 써요. 못 씁니다. 다 컨버전을 해야 되는데, 자동 컨버전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컨버전은 챗GPT를 엄청 이제 혹사시키고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는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주는 뭔가 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로스트 이제 뭐 설치하는 거는 여기 뭐 다 나와 있고, 뭐 이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가 강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치하고, 우리가 이제 터틀심 맨 처음에 하는데, 터틀심 가지고 이제 하는데, 터틀심이 이제 배우기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로스의 기본적인 패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배우기에는 좋은 툴인데, 이게 드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터틀심이나 뭐 로봇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 조종을 할 때, 움직이게 할 적에 보통은 대부분 이제 토픽 중에 CMD벨 토픽 가지고 이렇게 방향과 오리엔테이션과 속도를 줘서 움직이게 하는데요.
드론은 좀 틀리죠. 드론은 보면 마브링크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아니면은 PX4에서는 ORB 마이크로 ORB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ORB 메시지를 사실 이용하는 방법이지 드론에서는 CMD 벨을 그냥 보내서 이걸 움직이는 그런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로스에서의 노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스에서 노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프로그램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느냐? 로봇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로봇은 대가리 따로 있고, 몸통 따로 있고, 다리 따로 있고, 바퀴죠.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서 각각이 노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면 머리에 눈도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고, 말을 하고, 뭔가를 보고, 뭔가 소리를 듣고, 그게 이제 머리 노드가 되겠고, 몸통은 이제 뭐 그 안에 배터리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각각의 로봇은 머리 떨어져 나가도 몸통만 있으면 몸통은 몸통대로 뭔가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 틀립니다. 사람은 머리 떨어져 말이 좀 험악한데 아무튼 그렇게 안 되는데 로봇은 이렇게 따로따로 동작하거든요. 다 따로따로 동작해요. 그래서 그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들이 서로 이제 그 프로그램들끼리 연관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동작하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다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구조 로스 같은 거 만들 적에 그냥 모여갖고 뭐 과자 먹다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뭔가 철학을 가지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데 그 노드가 이제 프로그램이라 했죠. 결국 이게 통신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TCP/IP 통신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로스1은 완전히 TCP/IP 통신 프로그램이었고 로스2는 이제 RPC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조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통신이 고차원적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동작하는 건 토픽과 서비스입니다. 토픽은 뭐냐면 주고받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뭐죠? 마브링크 마브링크 강좌 들으신 분들은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마브링크에서 메시지는 뭡니까? 듣던 말든 뭐 내가 할 게 뭐야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 이거 받아보든지 말든지 뭐 필요하면 지가 받아보겠지 이러고선 계속 보내는 거고요. 서비스는 뭡니까? 마브 커맨드예요. 너 이거 꼭 해.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서비스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줍니까? 리스판스를 줘요. 응답을 줍니다. 이거 해 그랬는데 입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그램이 가서 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리스판스가 안 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토픽과 서비스입니다. 그 토픽하고 서비스를 동작을 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문이 있어야 되겠죠. 마브링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브링크를 알면 이게 로스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마브링크의 전문을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이 로스도 똑같아요. 로스도 토픽의 전문을 만들어 놔요. 미리 어떤 이름으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무슨 안녕하세요 토픽 하나 만들고 잘 있었니 토픽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가 다 토픽 전문이에요.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서비스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브 커맨드에 다 아민 걸려면은 뭐 400번 전문 이렇게 정의를 해 놓잖아요. 그 전문 있는 것처럼 이 로스에서는 서비스라고 이제 그 파일을 만들어 놔요. 전문을. 확장자가 srv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이제 보고 내가 안녕하세요 뭐 잘 있었니 뭐 물어볼 때는 뭐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코맨드 할 적에는 요 전문 보내야지 이렇게 그 서비스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뭐 이거는 무슨 뭐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거지.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개념 그 개념 가지고 결국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통신을 한다. 그래서 토픽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듣던지 말던지 뭐 계속 나는 나의 얘기를 한다 그러고서 계속 떠드는 거고, 그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서브스크라이빙 하면 돼요. 예, 구독을 하면 되는 거고, 구독하기 싫으면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싶으면 구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보내주는 애가 서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서비스 서버가 되는 거고, 서비스를 요청을 해요.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알았어. 라고 응답을 주면 이제 그러고 드론이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다음에 파라메터는 뭡니까? 이 파라메타는 이것도 똑같아요. PX4 보면 파라메타가 있잖아요. PX4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PX4에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FC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라메타가 바꿀 수 없느냐? 바꿀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메타를 내가 뭐 드론의 속도를 바꾼다든지 드론의 뭐를 바꾼다든지 드론의 성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FC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파라메타로 지정을 해놓고 그 파라메타를 바꾸면 얘가 평소에 5m/s로 날르다가 그걸 10으로 주면은 뭐 10m/s로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파라메타라고 지정을 하고, 파라메타를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로스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액션은 우리 이제 PX4에서는 안 씁니다. 이거는 로스에서 마이크로 RB에서 액션을 쓰는 서비스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로스트에서는 뭐 이거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하시면 액션은 커맨드인데 이 커맨드는 그냥 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알았어 해놓고서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로봇가 야 북쪽으로 10m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놓고서는 가지 말아야지 귀찮은데. 그러고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챗GPT가 그러잖아. 챗GPT가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놓고서 한 10분 있다 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야 안 하냐? 그러면은 그거요. 그거 제가 지금 뭐 만들려고 지금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리고 그때 가서 막 또 다른 걸 물어봐요. 또 진짜 요즘은 참 세상이 이제 기계까지 이제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액션입니다. 액션은 너 하는 거 10%마다 보고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중간중간 다 했냐? 다 했으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5분마다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중간중간 보고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골을 맨 처음 목표를 딱 지정해주고 이거 너 여기서 100m까지 가. 알겠지? 그리고 이게 목표야. 그러면 얘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놓고서는 그런데 중간중간 10m마다 나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을 계속 10m 갈 때마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갔으면 다 됐냐? 그러면 예,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바로 액션입니다. 그래서 액션은 좀 롱텀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데 우리 드론에서는 안 쓴다. 픽소크에서는 이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QT 콘솔, 이거 RQT를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로스를 잘 쓴다라고 하는 거는, 로스에서는 사실 로스 프로그램들이 다 그 RQT 그 터틀심 같은 거 우리가 뭐 실행을 해보면은 터틀싱 같은 건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RQT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해서 뭐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RQT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 RQT에서 이제 가장 다 플러그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RQT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토픽하고 서비스, 그 다음에 로깅, 그 다음에 토폴로지 보는, 노드 그래프,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데, 토폴로지 보는 노드 그래프가 이제 가장 처음 보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 보는 노드 그래프는 이제 그 로스 노드들 간의 연관관계 볼 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법 꼭 알으셔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토픽에서 토픽 모니터, 토픽 모니터는 정말 많이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거북이가 지금 내는 지금 토픽들, 그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이 토픽들, 여기 보면 이제 헤르츠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컬러 센서 같은 거 지금 현재 RGB 255,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거북이의 현재 포즈, 현재 위치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지금 위치 같은 것들 계속 토픽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스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이제 토픽을 보내주고 있는 거를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가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 커맨드 쳐가지고 맨날 이거 쳐다보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커맨드 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RQT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QT 많이 쓰고, 그래서 RQT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놨으면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북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토픽, 서비스를 하나 또 뭐, 1번이라는 거북이를 하나 추가로 스폰 서비스 해보겠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죽어버렸네요. 스트링을 줘야 되나? 1번이라는 게 죽었어요. 다시 그냥 스폰을 해야 되겠네. QT도 죽어버렸네. 이렇게 잘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스폰이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북이를 한 마리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북이가 지금 겹쳐져 있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하나 또 만들어 볼까? 또 콜. 아웃 오브 레인지를 벗어났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네. 아무튼 이게 거북이 3마리까지 지금 만들어졌는데, 요 밑에 하나 있네. 여기 000으로 다 만들었더니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 XY,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면 여기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같은 것들 콜할 때, 이런 거 여기서 테스트를 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것들, 이게 마블링크 이제 서비스도 다 있어요. 마이크로 RB, 서비스 같은 것들 여기서 다 콜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RQT 정말 중요하고, 또 로깅에서 우리가 로깅 콘솔 이용해서 로스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들 여기서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 이거를 뭐 개별적으로 다 로그 메시지 따로따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뜨기 때문에 로스는 이렇게 통합 메시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툴. 그래서 RQT는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메타 같은 것들, 그 파라메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RQT 리컨피규어 같은 거 가지고, 그 보통들 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RQT, 그래서, 로스트 런, RQT 리컨피규어, RQT 리컨피규어,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거북이도 우리가 이제 거북이의 이런 그 파라메타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거북이, 그리고 나중에 띄워갖고 그런데 다시 거북이는 이게 리컨피규어가 안 되네. 그래서 이 어쨌든 파라메타 같은 것들 이런 거 바꾸고 할 적에 RQT 같은 것들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누가 잘 사용하느냐, 그거는 RQT가 잘 쓰는 사람이 로스는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 RQT는 꼭 잘 익혀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런치 파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런치 파일 만드는 문법, 요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 로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게시자나 구독자 노드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이거 사실 뭐 이런 내부 프로그램을 직접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할 일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이제 런치 파일만 잘 만들면 됩니다. 런치 파일만. 왜냐하면 픽스호크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쓰는 그 순서와 구조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로스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만들어 쓰죠. 이제 뭐 드론을 이동시키고 뭐 그런 거 만들어 쓰는데, 근데 뭐 우리가 그 픽스호크라는 로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 토픽과 서비스를 콜하고 구독하고 발행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프로그래밍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 프로그래밍 하시면은 충분히 픽스호크 마이크로 RB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로스트 닥터 뭐 이런 건 안 씁니다 요즘. 예. 그래서 로스트 프로그램 꼭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로스트 공부는 정말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시는데 로스트 공부는 끝이 없고 로스트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요. 로스를 많이 아시는 게 결국은 우리 로봇이나 드론을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드론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AI 로스 뭐 오픈CV 그거는 픽스호크의 이제 마이크로 RB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게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요. 꼭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한번 로스를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은 하셨을 거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